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문제에 있어서 평론가들과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개그하는 자칭 평론가들이 이준석 연합에 들어가고 있죠. 좌우, 국힘, 민주 통틀어서.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고고TV에는 3년 전에 개선할 적에 항상 그렇습니다. 정치 공학을 배제한다. 정치는 밑에 공작이 숨어있고 엄해가 숨어있고 밑에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그게 공작과 엄해고 정치인의 함수를 풀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불을 지렸죠. 그전에 노무현이가 불을 질렀고 문재인의 5년을 보면서 무조건 상대편을 공격하고 또는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공학 정치가 아주 극에 달했다. 그게 싫다. 고고TV는 근래에 와가지고 자기감이 들고 회양까지 느끼는데요. 고고TV는 지금 이게 여야 민주당 국힘 그리고 국힘 내부를 보면은 또 저쪽 이재명 쪽에 이재명 사당화는 다 끝났죠.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죠.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 애들도 보면은 상대를 공격하는데 공학을 들어가 있고 공작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국힘 내에서도 그렇고 공학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싸우고 상대편하고도 싸우고. 이건 정치는 끝난 거예요. 정치 실종의 상태인데요. 그게 모든 칼럼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특히 윤석열과 이준석의 갈등과 공격에 대해서 그것이 집권 여당이 정치 실종을 해버렸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중심에 이준석이 있어요. 이준석이가 대선과 지선을 이겼으면 그만뒀어야 됐어요. 박수 칠 때 떠나고. 저는 이런 분란을 충분히 예상했고 쭉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준석이가 사실상 탄핵을 당하는 과정이죠. 당내에서. 아니 비대위라는 또 조기 전대 비대위라는 윤석열 측의 친위 쿠데타예요. 그건 부정할 수 없고요. 절차적 정당성도 없고 정치적 정당성도 없다. 그래서 친위 쿠데타에서 이준석이가 쫓겨나는 과정인데 이준석이 끝까지 당내에 남아서 윤석열과 윤핵관을 공격하면서 자기는 거기서 당을 내분으로 빠뜨리고 깨버리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준석이 원하는 건 뭔가 이거죠. 당내 민주화? 당내 민주화를 그것도 옳죠. 그런데 당내 민주화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포용하지 못하면은 그건 당내 민주화가 아니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토론의 과정이고 물론 윤석열이랑 윤핵관들이 잘못했어요. 민주주의라는 토론의 과정이고 공통분모를 또는 나와 다른 점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그 규결점을 갖다가 갖고 나오는 거죠. 그게 지금 불가하다는 거죠. 이준석의 공격을 보면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어요.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아무리 윤석열을 싫어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준석이가 징계위를 여느냐 마느냐부터 징계하는 과정 7월 7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보름이 지금 이준석 문제가 오만 언론을 듣고 있죠. 그래서 언론들이 네이밍을 뽑기를 이준석이가 장애 여론전에 들어갔다. 2030 일부, 남자들 일부를 갖다가, 홍이 정의대를 내세우면서, 제가 2030 남자애들한테 비난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들의 정치를 보면은 오히려 50, 60, 70의 정치보다 더 퇴화되는 과정이 지금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고고TV가. 그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2030 지금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그냥 단순히 이준석이가 좋아서 그러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그거를 해야 되는, 토론을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준석이 정치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서 이준석이 위해를 당한 건 맞아요. 근데 정치적 정당성을 했다, 이제 국민들은 보기 시작했고, 고고TV에는 벌써 그걸 주시하기 시작했는데요. 고고TV에 계속 말씀드리기를, 이준석이는, 윤핵관과 윤석열은 정치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이준석을 해했다. 쫓아냈다 하는 게 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가 있지만은 정치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이준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고고TV는. 이준석이 하는 정치는 갈라치기 정치라고 제가 계속 그랬고, 약자를 건드리면 안 되며, 남녀 갈등을 갖다가 남녀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며, 그거 마지막 나오는, 이제는 세대 갈라치기가 들어갔다. 이준석이 항상 말하는 게 세대 통합론, 세대 포위론은 이제 세대 갈라치기가 들어갔다. 그것도 당 내에서. 이 갈라치기 정치는 이준석의 앞으로 정치 인생에 대단히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겁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비대위에 의해서 당대표에 쫓겨나고 징계를 그 전에 당했고, 이 과정이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윤석열이나 윤핵관들, 윤핵관 없다니까. 그 이준석이 만든 말이야. 윤핵관, 윤척들, 쉽게 말하면 친윤들이 이준석을 쫓아내고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내에서, 보통 지금 한 90%는 친윤들이 붙었고, 친윤이 됐고, 또, 윤석열이 지금 지지율이 폭락을 하는 과정에서 망설이는 사람이 한 10% 정도 떨어져 나왔고, 앞으로 윤석열이 지지율이 다 차기 총선이 한 1년 9개월 남았는데, 한 1년 정도까지 윤석열이 지지율이 회복이 안 되면은 친윤에서 반윤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과반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고TV는. 그러면은 이 윤석열이는 대통령을 그만둘 생각이 없으므로, 특히 김건희에 의해서 여왕노릇 해야 될 거 아니야. 섭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에는 신당, 보수, 제3지대에 탈진보, 상식적인 진보들까지 어울려가지고 중도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탈진보라는 것은 중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1년 후에쯤에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예측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좌파 평론가나 민주당 애들이나, 그죠? 대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대표는 우상호야. 그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그 패널들로 나오는 민주당 현재 국회의원들, 또는 민주당과 여로당과 정의당 출신 애들이 평론가들이, 나 솔직히 거기서 평론가라고 안 봐. 거기서 평론가라는 애는 민주당, 국힘, 정의당 박원석이라고 있죠. 박원석, 요렇게 네모같이 생기네. 걔 말이 제일 그래도 저는 낮게 본다고. 그 장성철이라든가 김성애 이런 애들도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고, 걔네는 정치를 놀이로 봐, 놀이를. 정치는 절대 놀이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노는 이 과정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국민 민복을 위해 가지고 정치인들은 놀이하면 안 돼요. 항상 고민하고 깊은 생각을 하고 미래를 열어가고 그래야 되는 게 정치인인데, 그 평론가들이 지금 놀이라고 한다고. 종편에 갔다고 5만 개 이준석 이야기로 듣고, 유튜브는 대부분이 그냥 윤석열 까는 거, 좌파 애들, 또는 우파 쓰레기들은,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윤석열을 추앙하는 거, 또 유튜버들은 전부 다 이준석을 물고, 그죠? 이준석이 기사문 올라가면은 다 보니까 관종의 대상이라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정치 기린하냐 풍운하냐 아니면 정치 미숙하냐 이런 걸 보지만은 일단 호기심이 발동하는 거야. 인터넷 언론을 쫙 깔아버리니까. 지주고 뽑고 개거 저질 평론을 하는데, 여기서 중심이 누구냐? 이준석이가 있는데, 그 중심을 갖고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광고 세기 위해서, 구독자
시청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전부 다 윤석열을 욕하고 이준석을 갖다가 비호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데 왜 그게 좌파 진보들이 그렇게 공격을, 좌파 진보들이 힘을 얻어서 그들이 왜 당내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관심을 갖느냐의 문제예요. 고고TV가 드리는 말씀은 좌파는 좌파일 뿐이고, 거기에 나오는 김성애란 애나 좌파 애들 보면은 뭐 현건택이란 애나 나머지 이름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유인태라거나 이상민이라거나 또 뭐 우상우라거나 김남국이라거나 또 고민정이라거나 이놈들이 어떤 놈들이었어요? 진중권이라는 놈이나, 그거들은 100% 좌파야. 절대 보수로 전향할 놈들이 아니야. 그들의 인생을 보면은 무조건 586을 옹호했고 문재인을 옹호하고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은 놈들이야. 김대중 정신도 못 이어받은 놈들이야. 그런 비루한 것들이 지금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국힘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야. 그 말은 보수를 공격한다는 거야. 그들은 보수도 바뀌어야 된다. 이준석이 보수를 바뀔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었는데 그거를 못 밟고 보수가 이준석을 두드려가지고 쫓아내는 것은 잘못됐다. 맞는 소리죠. 근데 왜 그들하고 개그개그 하면서 이놈들이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이것들은 가치도 없고, 이 새끼들은 전부 다 돈 벌고 생양아치 사기꾼들이니까 양의 머리를 갖다 놓고 개국에 파는 놈들이고, 자유우파 유튜버 이 쓰레기들은. 그러면은 왜 좌파애들이 이준석을 비호하고 우파애들하고 공통분을 찾아서 이준석을 보호하고 윤석열만 조지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좌파의 논리가 좋은 건 있지만은 지금 현재 좌파의 논리라는 것이, 좌파의 정책이라는 것이 국힘이나 새누리당에서 벌써 다 채용했어요. 다 채용했어요. 그 정치적인 이념성만 남았다고. 고전적인 보수냐 고전적인 진보냐 그것만 남았는데, 그럼 이들이 이준석을 비호하고 이준석을 편드는 것이 이준석과 국힘 보수를 위한 거냐, 국힘을 뺍시다 그럼 이준석과 보수를 위한 거냐. 저들은 진보 좌파가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 평론가들,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들, 현직 국회의원들, 민주당, 여루당, 정의당 애들은 100% 사각형같이 반듯하게 콘크리트같이 좌파라는 게, 진보라는 게 구축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쪽은 보수는 다 흔들려지고 있어. 그게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그들은 딱 콘크리트 사각형이 딱 왁구가 짜여있고, 이준석을 통해서 이준석을 보호하면서 윤석열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다.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하는 척하고 이준석을 지키고 보수를 혁신시키면은 진보 좌파들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준석을 지키고 있을까? 이관계를 쓰는 거죠. 이관계를. 이준석을 저렇게 지지하고 윤석열을 무너뜨리면은 쥐들이 다시 정권을 갖고 가고 쥐들이 다시 세상을 휘어잡는다는 계략인 것이죠. 물론 그들도 순수하게 이준석의 정치를 좋아할 리가 있죠. 그러나 이준석의 한계는 벌써부터 드러났었어요. 그들이 지난 대선과 지선 과정에서 현재 그 좌파 진보 농객들도 아니야. 그 쓰레기들이 국회의원 출신이나 평론가로 뛰는 놈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지난 대선 지선 과정에서 이준석을 그렇게 공격했죠. 한쪽으로는 이준석이 몰고 들어가는 공학적인 정치에서 공격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세에 몰리고 이준석이가 남녀를 갈라치기, 2030 남녀들을 갈라치기 했다. 그죠? 약자를 공격한다. 그리고 윤석열이란 멍충이와 김건희란 벌레먹은 장비를 보호하면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려고 그런다. 그리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한 놈들이 현재 나오는 좌파 진보 평론가들이고 유튜브 뛰는 놈들이에요. 그들이 그런 애들이
그때 윤석열의 문제점과 이준석의 문제점은 봤겠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준석이 절차적 정치적 정당성에서 해를 당하니 이준석이 편을 들고 윤석열을 계속 공격하죠. 근데 이 우파 평론가들이 나가서 그걸 방어도 못해. 쥐들도 근본적인 문제가 윤석열한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나가질 말아야 된다는 거지. 변호도 못하고 방어도 못하고 궤변을 내려놓을 거면 나가지 못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같이 이준석 보호하고 같이 윤석열 공격하고 나 보수란 게 창피해요. 장성철이라는 놈이 그래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나는 보수니까 그래도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돼요. 그런 덩신 같은 놈이 지금 보수 평론가의 대표 주자로 뛰고 있으니 그래서 이준석이를 보호하고 이준석을 살리면 과연 윤석열이 무너질 것인가? 안 무너진다는 거죠. 윤석열이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한. 그럼 결국 좌파 진보들은 보수 평론가들의 쓰레기들이 나와서 같이 호흡을 맞추고 이준석 보고해. 이준석 우리같이 젊지도 않아. 그런 놈들 보면은 다 50대 넘어간 놈들이 대부분이야. 그 이준석 키즈들 몇 명 있죠. 걔네는 30대지만은. 그런데 결국은 이준석 지키려다가 정권이 망가지게 생겼다 이거죠. 그거 티보다 이거 빨리 망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우리가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정권을 망가뜨리는데 왜 좌파 진보의 힘을 빌려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건 잘못된 거다. 그 실제적으로 영향이 없어요. 큰 영향이 없는데 2030 남자애들이 그냥 이준석만 그냥 비호하고 윤석열만 공격하면은 그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과거에 그놈들이 다 좌파 진보를 공격하는 것들이 2030 남자애들이 얘네는 보수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가 왜 좌파 진보 평론가의 말을 들어야 돼? 비록 맞는 소리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파 진보하고 강력한 논리 구성에서 맞서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윤석열과 김건희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끌어내리면 될 거 아니야. 우리의 힘으로 보수의 힘으로 개혁 보수의 힘으로. 근데 왜 윤석열과 김건희지 않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따라다니는 김건희가 예쁘고 윤석열이 영웅이라고 따라다니는 것들이 아직 20% 초반에 있으니 그거마저 어느 정도 무너지리라고 봐요. 그러면 내부 투쟁이라는 것이 이준석을 갖다가 방어하고 윤석열을 조롱하고 그래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확실한 구조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과거의 정치에 무수히 많았다고. 김영삼과 김대중은 서로 당을 분리하면서 창당을 하고 합당을 하면서 독재정권, 군사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렇죠. 그러면 무너뜨려야 되는 거야, 국힘을. 국힘을 무너뜨리는데 왜 좌파 평론가, 민주국회의원, 민주당 출신 100% 좌파 애들의 힘을 우리가 빌려야 돼. 그럼 우리가 먹히는 거죠. 보수가. 그럼 우리 쪽에서 무너뜨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준석은 그런 인물이 안 돼. 그럼 우리 쪽에서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야. 유승민도 남아있고 김무성도 남아있고 김종인 씨라는 정치 거물도 아직 있고 이런 말을 하나도 못하는 새끼들이 그 평론한다고 유튜브 걸어놓고 오만 데 가서 음식 처먹으면서 뭐 포장마차도 하고 뭐 한 잔 뭐도 하고 히득거리면서 지네가 돈 벌기 위해서 나가서 좌파 진보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골치 아픈 거지. 왜 우리가 보수가 좌파 진보층한테 먹혀야 돼? 왜 우리가 보수가 좌파 진보층한테 힘을 빌려야 돼? 우리 스스로 계획을 하면 되지. 이준석의 정치의 한계는 끝났다고. 근데 끝까지 이준석 빨아서 뭐 해갔다는 거야 지금. 결론이 안 나는 이야기를. 네 번만 일으키고 전체 보수가 잘못하면 죽어. 제가 말하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 유튜버들이라고 그러지 거길 따라다니는 늙은이들은 크게 제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태극기 부대나. 그들도 보수고 그들도 우리의 한 축이니까 서로가 포용을 해야 된다는 게 고고TV의 원래 지금 목표예요.
그러면은 성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야. 보수에서는. 그 새끼들 그 꼬맹이들 하는 다 꼬맹이들이야 지금 다. 나 장성철이가 대단히 비호감인데요. 이런 놈들 2030 그 팬붕에 들어가고 맨날 장성철 이야기야. 함익병 이야기고 천하람 이야기고 무조건 윤석열 아니 그 이준석만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걔네들 갖다 띄워줘. 걔네들 이준석한테 요만한 말만 잘못하면은 그냥 또 욕하고 이놈의 새끼들. 걔네들 보수 아니야? 2030 남자애들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 응?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보수를 갖다가 계획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준석의 정치에도 한계가 왔어. 지금 보니까 떠날 때 안 떠나고 물러날 때 안 물러나고 현재까지 비록 정치적인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됐었지만은 사람이 물러나고 피해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게 정치예요. 나 이만 거 됐다. 이제 다음 사람은 해봐라. 그런데 그러면은 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인물이 없어요. 국힘에서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기대를 거는 거야. 근데 이준석이도 정치적인 한계가 지금 다 드러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은 정오와 갈등의 정치, 상대편을 약점에 공격하는 정치, 갈라치기 정치예요. 그러니까 조희진 같은 애가 나이는 먹지만 정신적으로 피터팬으로 남을 수 있다. 영원한 피터팬으로 남을 수 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면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공격하고 상대편의 약점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상대편을 공격할 적에는 큰 덩어리로 큰 전략으로 크게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김영삼과 김대중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3년 동안 역사적인 인물을 끌어오거나 또는 역사적이고 유명 인사의 말을 차용하거나 또는 역사적인 인물을 차용하거나 사자성어 이런 걸 차용하는 사람은 정치인으로서 절대 큰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요. 김영삼이가 그걸 몰랐어요? 김영삼이도 서울대 나왔잖아. 철학과 나왔어요. 그래, 철학과. 김대중 또 김종인 씨가 언제 역사적인 과거의 인물을 끌어오는 적이 있어요? 과거의 고전을 보면서 그걸 인용한 적이 있어요? 현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책을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과거를 소화시켜서 앞으로 나갈 일, 자기의 생각을 과거를 다 통해서 소화시켜서 한 말이기 때문에 말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이 그까지란 말이야. 용량이. 과거를 빌리고 역사를 빌리고 사자성어를 빌리고 한계는 그까지란 말이야. 평론가뿐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아니 평론가라는 게 상대편을 공격하고 약점을 잡고 그 최고 인기가 있지. 그 정치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뀌어야 돼. 그런 결연한 의지가 보수에 없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어떻게 보수를 개혁시키고 당내를 갖다 개혁시켜? 나올 놈은 안 나오고 눈치 보고 있고 그럼 망해야지 뭐. 망해야지. 근데 망하는 것을 왜 좌파 진보고 평론가 민주당 애들에 의해서 우리가 왜 망해야 되냐 이 말이지. 고고TV는 정신을 차리시라고. 고고TV 들으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몇 년 보신 분들은 그 시잘데없는 평론고 유튜브 보면서 2030 남자애들 또 일부 그 늙은이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망하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다시 재생이 되는 거야. 안 죽어. 고고TV 보수가. 민주당 놈들이 좌파 진보가 확실히 살아있는 한 더 이상 죽을 게 뭐가 있어. 7년 전에 그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 한번 싹 썰려봤는데 진중권 같은 놈도 마찬가지야. 그놈은 100% 좌파야. 그놈이 이준석 편들어 준다고 그냥 좋아라 해가지고 또 진중권 칭찬하고 이놈의 새끼들 뭐 2030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 너희 가치 없어. 이까지 하겠습니다.